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가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다 싶은 종목인데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가고요. 시장 오래 참여한 고수일수록 교묘하게 또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시장을 속속들이 잘 알고요. 알다 못해 시장과 결혼을 하신 분 같습니다. 김도영 전문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월, 화, 수 보합권에서 탄력 없이 계속 움직이는데요. 특히나 기관이 매도하면서 시장을 탄력을 빼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네,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원달러 환율 추이 부분에 대한 하락 추세 부분에 대한 스위칭의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안신혜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재료, 명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쪽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지난 화요일 날 이후에 시장이 아침 초반부에 갭상승 부분들만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해서 특히 이번 주와 지난주 후반부에 보면 초반이 고점이 잡혀버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관이 공격적으로의 매도 부분보다는요. 특히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받아주는 매수만 좀 하고 있는 상태겠고요. 이 부분이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도 역시 기관 쪽에서는 다시 매도 부분들이 출회되고 있는데 연속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부 차익 매도 부분들은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총 상위권 쪽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받아주는 매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락, 고점 징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캔들상으로는 뭔가 불안불안한 심리들을 만들고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놓고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 매수세가 슈커버링성, 공매도에 대한 매수 청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뒤에 그것을 완성하고 난 뒤에 실제 기관계 쪽은 더더욱더 차익, 그러니까 올라오는 말들, 특히 고점 부근에 형성되었던 섹터들은 전체가 지금 매도 압박 카드를 좀 내고 있다는 거 보시면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오늘 기준에서 하락 추세의 시그널들을 지금은 만들었습니다. 오전장에. 하지만 중요한 마디가에 숨겨놓은 중간 밴드 쪽을 놓고 보면 2074포인트 정도 설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만 종가상에서 훼손하지 않고 아랫꼬리가 나온다면 역시 지금은 속임수의 반등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먼저 물량들이 급하게 좀 공격적으로 투매 양상 비슷하게 매도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전업종으로 확산이 됐다가 어제 오후장부터 해서 매도 강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오늘도 오전 초반부에 매도량들이 늘어는 났지만 그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물려가는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시초 출발과 동시에 기관계 쪽의 프로그램 추이를 잘 봐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부분이 매도 출발이냐 매도 출발 속에서 확장이냐 또는 매수 출발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 기준 속에서 이 차익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 비해서 왜 오늘 그러면 고점이 또 막혔냐라고 보시면 집중적으로 타겟화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매도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아랫꼬리에서 받아만 주고 실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같은 템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매도에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침 로직에서 계속 매도를 출회시키면서 그 부분을 그냥 받아주는 형태, 그러니까 물량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전체적인 뷰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낙폭을 얼마나 축소해낼지 기대 아닌 기대를 해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돌아봤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살까 말까 이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11월 맞이 대청소하고 가겠습니다. 9, 10월 수익난 종목들 총정리 도와드리고요. 리뷰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현황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와, 50% 수익난 종목 2개나 있습니다. KH바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익률만 체크해드리자면 29%, 25, 23, 11%. 베스파는 포트인 의견 이후에 20% 급등했던 기억이 나고요. 삼성전자로도 12% 수익을 냈군요. 전문가님, 가을에 진짜 열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개미 탈출 반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주도, 그러니까 불협화음 내용을 일단 삭제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리뷰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38만 원 부근에서 주봉상의 고점이 하나가 막혔고 눌림목 자체가 이 36만 원대에 들어온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 부분 쪽에서 호실적들이 지난번 유럽 시장의 실적으로 집계가 되는 것은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 쪽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잘 이쁘게 좀 더 눌림목에 속임수를 하나 만들어내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눌림목이 36만 4, 5천 원대에 나오면서 추가 우상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지금 40만 원까지 다시 업사이드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마디가의 분석 부분을 놓고 보면 이제부터는 조금 시장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주도 업종으로 간다 하더라도 고점이 꽉 찼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점 부분을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지켜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오늘 저점이 훼손이 되면 이제는 포트에서 완벽하게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기준으로 전체 바이오에 대해서 단기 시그널 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쪽에서 우리가 리뷰를 좀 볼 것은 아무래도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잠시만요. 어떤 부분이었지?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함께 베스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베스파는 왜 오늘 언급을 좀 드리냐면 지난번에 슈팅이 나갔는데 오늘 시장에서 지금 중소형 게임사들이 중국 판호에 대한 다시 한번 해제 부분 기대감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파는 지금 그 반대 양상 쪽으로 오히려 매도가 막혀가면서 차익의 압박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는 이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없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업황으로 순환매 쪽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이익 실현 다 때리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고점 징후 사인이 보인다고 하시네요. 전량 한번 끊어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이오 힘이 빠져서 그런지 다른 업종에 힘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살까 말까 이 종목 콘텐츠 중에 다 같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숨에 7만 원 돌파하더니 8만 원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8만 8천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목표가 상향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3분기 영업이익 자체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OTT 서비스들이 런칭이 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내년에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글로벌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믿고 베팅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효과에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언급을 했었죠. 그 부분에서 직접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사가 바로 다작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케이블 콘텐츠 TV를 통해서나 또는 OTT 쪽, 인터넷 쪽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 쪽을 통해서 보면 실제 스튜디오 드래곤 쪽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 부분에서 매물대에 이제 드디어 하나를 잘 소화하고 난 뒤에 두 번째 강력한 매물대에 들어옵니다. 즉 7만 8천 원에서 8만 원 밴드, 중간 밴드 쪽을 계산하면 7만 9천 원 부분인데요. 이것이 주봉상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하락 급락 부분에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지난 18년도의 저점 지지력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실제적으로 업황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망가지면서 실제 흥행 성공을 못했죠. 그런 부분에 급락을 만들었고 나서 두 번째 소화하는 자리에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79,000원대 부근에는 매물을 소화하려면 좀 큰 물량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거기까지만 상향 조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제한적인 부분인데 오늘 보시면 그 뉴스에 동반해서 갭까지 떠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정책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이 갭 메꾸기가 분명히 요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한 번쯤 현재의 위치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눌림목의 포트인, 제한적 포트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인 의견이긴 한데 조건이 걸렸습니다. 매도 이후에 재매수 시점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해 주셨고요. 반짝 급등인지 아니면 쉬었다 다시 갈 수 있을 종목인지 BH도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업체들 2년 반 만에 시세가 분출됐었잖아요. BH뿐만 아니라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까지. 그런데 갑작스럽게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올 것이라면서 추가 상승도 기대해봄직했는데 BH 이렇게 장대 음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본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걸까요? 전문가님, 포트 인아웃 BH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먼저 결론을 내드리면 포트 아웃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장을 얘기를 드릴 때 지금 시장이 계속 시간 조정과 함께 옆으로 초반부에 고점만 형성하고 뚫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익 매도에 대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KH바텍, 또 BH, 우리가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말씀드렸던 FPCB 쪽도 시장에서 실제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였죠. 어떤 호재였죠? 삼성전자 향 중국 시장 쪽에서 ODM 양을 증가시키겠다 저가로 그런 부분에 수혜로 기대를 하면서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장에서 전체 뷰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들어왔고요. 또한 BH 같은 경우는 제 차트상에 이미 이 부분에 한 번 더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제 정말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캔들이 28일 월요일 날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려오면서 중요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캔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BH는 포트 아웃의 의견이기 때문에 23,400원이 이제는 조금 만만치 않은 저항대이고 현재 기준에서 되돌림 이걸 그대로 매도량에 떨어지는 부분들을 받으면서 올렸다면 살짝 팽팽볼 효과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전체 이익 실현하고 보자라는 관점이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눌림목 앞에서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했던 제한적인 눌림목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하고 관심 종목에서 일단은 빼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포트 아웃을 뒤로 하고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산이 있는데요. 5월달 고점으로 12,0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때 당시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좀 제가 모아 와봤더니 16,000원도 간다, 13,500원도 간다.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 왜 못 갔을까요? 12,000원이 뒤돌아보니까 결국 고점이었고요. 2, 3분기 혹독한 주가 조정기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바닥은 다진 것으로 보여서 백산 지금 바닥 탈출 신호가 있으면 또 담아볼 만한 시점도 되잖아요. 알려주시죠. 전략 포트 인아웃이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바닥 탈출이라는 멘트인 것 같은데, 단어 같은데요.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호실적 부분과 함께 숨어 있었던 재료, 그러니까 M&A 쪽으로 해서 가져왔던 자회사 모멘텀까지 있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먼저 급락 쪽으로 나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기대했던 실적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먼저 선반영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번에 나이키 쪽의 실적을 보면서 시장에서 접해봤던 그러면 백산 자체만의 합성 피혁 쪽은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구나. 자회사의 문제였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 선반영되었던 실적에 위축됐던 것들이 다시 정상 궤도로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푸틴의 의견을 드리면서 위쪽의 목표가를 조금 넓게 보는데 1차적으로 7,500원대의 저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량이 수급과 조건을 해서
돌파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우리가 4분기까지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6,400원을 손절가 및 강력한 지지력 자리로 놓고 한번 가지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의 영광은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보트 인이었고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지금 2분 30초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먹을 테마는 어디서 찾아오셨죠? 네, 앞에도 말씀드렸던 요즘 시기적으로 시청률도 무지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광고가 많이 붙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컨텐츠 제작사를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같은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A스토리입니다. 하지만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위지옥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먼저 올랐다가 드라마 쪽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아직 불협화음, 그다음에 오버행 이슈는 잘 마무리를 했는데 저항대가 하나 걸리면서 다시 한번 이탈 부분에 수급적인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 1,600원을 강력하게 잘 지켜주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로 이동을 했죠. J 컨텐츠입니다.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가장 핫한 부분의 컨텐츠 쪽으로 붙어질 것 같은데요. 제작사로. 그런 관점이라면 오늘 물량을 잘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갭 부분을 이용해서 눌림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강력한 지지력은 35,800원 지지가이면서 손절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펜엔터테인먼트인데요. 저도 요거는 지인을 통해서 체크를 했는데 지금 시청률 1위인 드라마의 펜엔터테인먼트가 직접 제작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외 쪽에 수출 다각화도 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트레이딩 쪽으로 잡는데요. 역시 하지만 오늘 손절 라인 부분 시장에서 주도 업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4,200원을 손절가 및 지지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다시 수익률 총정리할 때 이 종목들이 자리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만 만나 뵙기 아쉬워서 현장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강연회에 출동을 합니다. 우리 바닥 탈출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 탈출을 하는데요. 11월 9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강남 선능역 근처에서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고 있는 전화로 예약을 하셔서 소수 인원과 함께 11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중에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의 전문가 김도영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 탈출 완전 성공을 위해 내일도 모레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